19세기 미국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가 바로 장로교 안에 있었던 올드스쿨과 뉴스쿨의 대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37년에 올드스쿨과 뉴스쿨이 대립하고 또 결국은 그에 분열을 하고, 그리고 이 올드스쿨과 뉴스쿨은 남북전쟁이 일어나면서 남과 북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미국의 장로교는 4개로 나눠진 것입니다. 그러다가 남북전쟁이 일어나면서 남쪽은 올드스쿨, 뉴스쿨이 같이 연합하고 북쪽도 올드스쿨, 뉴스쿨이 같이 연합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미국 장로교는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서 남쪽의 교회를 남장로교, PCUS, 그리고 북쪽의 장로교를 PCUSA, 북장로교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바로 북장로교 선교사들과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동시에 한국에 파송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장로교 역사를 우리가 볼 때 바로 북장로교 선교사, 남장로교 선교사라고 하는 이런 시대적인 배경은 바로 미국에서 이 시대에 일어난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예교수 박용규입니다. 19세기 미국 기독교, 특별히 미국의 기독교 중에서 주류를 형성하는 장로교 안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미국 장로교는 1706년에 천노회가 결성되고, 그리고 1716년에 대회가 결성되고, 그리고 1789년에 총회가 결성됩니다. 그리고 미국 장로교 안에는 1837년에 뉴스쿨과 올드스쿨이 통합안과 그리고 노예 문제로 분열됩니다. 이 1837년에 뉴스쿨과 올드스쿨의 분열의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된 남북전쟁으로 인한 또 뉴스쿨은 남과 북으로, 그리고 올드스쿨도 남과 북으로, 그래서 1861년 남북전쟁이 일어날 때 미국 장로교는 4개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남북전쟁이 일어나면서 역시 신학을 떠나서 남쪽은 남쪽대로 또 북쪽은 북쪽대로 뭉치기 때문에 북쪽은 올드스쿨과 뉴스쿨이, 그리고 남쪽도 올드스쿨과 뉴스쿨이, 먼저 남쪽이 1864년에 연합하고, 그리고 5년 후에 1869년에 북쪽의 올드스쿨과 뉴스쿨이 연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남쪽의 올드스쿨과 뉴스쿨이 합쳐져서 공식적인 이름을 PCUS로 채택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남장로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 중에 레이놀즈 선교사가 바로 남장로교 선교사였죠. 그리고 1869년에 북쪽의 올드스쿨과 뉴스쿨이 연합을 했는데 이것을 북장로교, PCUSA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PCUSA, 북장로교 선교사를 한국에 파송받은 사람이 언더우드, 그리고 세밀 마페, 그레암 리, 스왈런, 그리고 베어드,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의 강의는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배경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강의,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장로교는 1837년 신학파와 구학파로 분열되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복잡한 역사적인 배경이 존재합니다. 독립 이후 낙관주의적 세계관의 등장, 유럽 계몽주의의 영향, 청교도 칼빈주의의 수종, 사회개혁운동,
회중교회와의 연합과 노예 문제 등 여러 요인들로 인해서 미국에서는 그 갈등과 대립이 더욱 심했습니다. 이 중에서 회중교회와의 연합안과 1840년대, 50년대 노예 문제는 최대 주제였습니다. 구학파와 신학파의 분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 장로교 안에 존재한 중요한 흐름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장로교 총회는 1789년 결성되어서 1837년 구학파와 신학파로 분열될 때까지 거의 반세기 동안 통일성을 유지했습니다. 분열의 씨앗은 처음부터 장로교 안에 존재했습니다. 처음 미국 장로교가 형성되었을 때 장로교회 안에는 두 개의 흐름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뉴 잉글랜드 출신의 목회자들과 그리고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출신의 목회자들이었습니다. 전자는 시대적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였고 미국에서 일고 있는 부흥운동에 대해서도 적극 참여하고 독립운동 때도 미국 독립에 적극적이었습니다. 1741년 노팅엄에서 길버트 테넌트가 회심받지 못한 목회자의 위험이라고 하는 설교를 통해서 올드 사이드, 구파를 공격하자 구파와 신파가 1741년 분열했다가 1758년에 다시 연합합니다. 이 두 개의 흐름은 장로교 안에 존재한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많은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도 많았습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을 공통신앙고백으로 채택했고 웨스민스터 대요리 문답 또 소유리 문답도 받아들이고 역사적 장로교 정치를 채택했습니다.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둘은 가장 중요한 신앙고백과 이 교회 정치에서 일치를 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구파와 신파는 서로 하나의 총회를 1789년에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흥운동에 대한 태도, 구칼빈주의 엄격한 신학을 그대로 계승하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구파는 부흥운동을 반대했지만 신파는 부흥운동을 찬성했습니다. 구파는 엄격한 칼빈주의 신학 전통을 그대로 계승하기를 원했지만 신파의 경우에는 미국의 낙관주의 문화와 사회 전통과 칼빈주의를 조화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가장 민감한 부분은 부흥운동과 연합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구파는 연합운동에 대해서도 부흥운동에 대해서도 역시 미온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신파는 그 반대였습니다. 회중교회와의 연합과 부흥운동에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이런 둘의 성향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역에 따라 색깔이 달랐는데 뉴욕과 뉴 잉글랜드 경우에는 신파 성향이 강했고 미국 남부와 펜실베니아, 뉴저지는 구파 전통이 강했습니다. 이런 지역적인 성향 때문에 1741년 구파와 신파가 분열했을 때도 구파는 필라델피아 대회를 중심으로 신파는 뉴욕 대회를 중심으로 분열된 것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었지만 미국 독립운동에 미국 장로교는 적극 참여했습니다. 1789년 필라델피아에서 첫 총회가 조직되었습니다. 총회는 뉴욕과 뉴저지, 필라델피아, 버지니아, 캐롤라이나 4개 대회로 구성되었고 이 대회는 16개 노예와 약 18,000명의 회원이 포함되었고 웨스민스터 표준을 주요 결의 표준 문서로 채택했습니다. 미국의 독립은 미국 장로교에 대단한 자극과 도전과 발전의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첫 총회장 비더스프는 미국 독립선언서 서명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미국 독립 외에 미국 장로교의 발전을 촉진시킨 또 하나의 요인은 바로 1800년부터 1830년까지로 특징되는 2차 대각성 운동이었습니다. 2차 대각성 운동은 미국 장로교만 아니라 미국 신례교, 감리교, 회중교회를 비롯한 거의 모든 개신교 교단들의 성장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제2차 대각성 운동은 내지 선교를 촉발시켜서 선교열이 강하게 장로교 안에 일어났습니다. 선교사 파송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선교열이 가열되었고
장로교와 회중교회가 중복으로 같은 선교지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현상도 나타난 것입니다. 반면 선교사가 파송되지 않는 지역도 있어서 서로 협력하여 선교를 추진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교지에서 선교사들 가운데 장로교와 회중교회의 연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것은 다시 같은 칼빈주의 노선의 장로교와 회중교회 두 격파가 차제에 연합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하는 연합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1801년 미국 장로교 총회는 커네티컷 회중교회 총회와의 연합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장로교 선교사들이 뉴욕 서부와 노스웨스트 지역에서 회중교회 선교사들과 협력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서 장로교인들과 회중교회 주의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810년 미국 해외선교위원회 ABCFM을 결성합니다. 두 교파의 협력은 더 한층 강화되어서 회중교회 정치와 장로교 정치에 상관없이 장로교 목회자와 회중교회 목회자 초청을 가능하게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정치 제도를 가진 교회에서 회중교회 목회자를 초청할 수 있었고, 회중교회도 마찬가지로 장로교 목회자를 청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때문에 교회론과 정치 문제를 두고 목회자와 교인들 간에 의견 대립과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 것입니다. 1800년부터 1837년 사이에 미국 안에는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 동안 전에 없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유니테리안주의의 급성장, 전통적인 칼빈주의 신학의 수정을 동반한 부흥운동, 노예 폐지론 이슈가 바로 그것입니다. 유니테리안은 이성과 의지를 강조하고 삼위일체 신앙을 부정하고 구원론에 있어서도 상당히 폭넓은 관점을 가졌기 때문에 전통적인 칼빈주의에 상당히 비판적이었습니다. 19세기 접어들어서 수많은 교회들이 유니테리안으로 넘어갔습니다. 청교도들이 설립한 하버드 대학이 제일 먼저 유니테리안의 온상이 된 것입니다. 1805년 유니테리안 주의자인 헨리 웨어가 하버드 대학의 총장에 선출되었고, 다시 2년 후에 자유주의자인 사뮤엘 웨버가 하버드 대학의 총장으로 선출되면서 하버드 대학은 완전히 유니테리안 온상으로 바뀐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 출신의 목회자들이 회중교회를 상당히 많이 담임했는데, 담임하면서 상당수의 회중교회가 유니테리안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피어슨과 다른 보수주의자들은 하버드 신학부의 신학적인 변천에 강하게 맞서서 신학교를 하나 설립하는데, 그 학교가 바로 앤도버 신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프린스턴 신학교와 더불어서 미국의 보수적인 이 칼빈주의 신앙을 수호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앤도버 신학교 설립은 하버드 대학 안에 자유주의 문제를 두고 이를 지지하는 이들과 이를 반대하는 두 개의 흐름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1800년부터 1830년으로 특징되는 2차 대각성 운동 기간 동안 찰스 피니가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책임을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이런 흐름에 신학적인 배경을 제공해 준 인물이 바로 뉴헤이븐 신학의 대변자 나다니엘 테일러였습니다. 1822년 예일대학교 교수로 임명된 테일러는 인간의 원죄를 부정하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구원론을 진보적인 방향으로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1837년 구학파와 신학파의 분열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노예 문제였습니다. 노예 폐지 문제는 1830년대에 접어들어서 미국 장로교 안에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상합니다. 처음 그불을 당긴 곳은 신시내티에 위치한 레인 신학교였습니다.
레인 신학교는 노예 폐지를 적극 찬성한 곳인데 노예 폐지 문제를 놓고 캠퍼스 안에 열띤 논쟁을 벌입니다. 이 급진적인 노예 폐지를 주창하는 학생들 대부분은 레인 신학교를 떠나서 1833년에 오하이오 북부에 설립된 회중교회 신학교인 오버린 대학으로 적을 옮긴 것입니다. 그로부터 4년 후 1837년 미국 장로교가 신학파와 구학파, 올드스쿨과 뉴스쿨로 분열했습니다. 구학파는 프린스턴 신학교, 리치몬드 유니온 신학교, 맥코믹 신학교를 비롯한 신학교들이 참여했고, 뉴스쿨, 신학파에는 어번 신학교, 뉴욕 유니온 신학교 등이 참여했습니다. 1837년 구학파와 신학파의 분열에는 두 가지 중요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회중교회와 통합안이었고 다른 하나는 노예 문제였습니다. 해결화시킬 수 없지만 구학파는 노예 문제를 긍정했고 신학파는 노예 문제를 반대했습니다. 구학파는 1836년 총회에서 1801년 통합안을 폐지하고 통합안에 따라 장로교 총회에 영립되었던 오하이오주 로레인 카운티의 일부와 오버린 포함해서 웨스턴 리저브, 유티카, 제네바, 제네시대를 총회에서 축출합니다. 축출한 근본 이유는 이 대회가 연합안에 따라 형성되었다고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뉴욕주 중서부 북부 28개 노예 509명의 목회자 6만 명의 교인이 교회에서 장로교 총회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그동안 통합안에 부정적이었던 구학파가 1836년 총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면서 회중교회와의 통합안을 전격 철회한 것입니다. 1838년 총회는 신학파와 구학파의 대결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구학파는 총회 장소를 점거하고 신학파의 출입을 원천 봉쇄했습니다. 신학파는 총회에 참석할 수 없게 되자 할 수 없이 신학파의 총대들이 필라델피아 제1장로교회에 모여서 별도의 총회를 개최합니다. 신학파는 자신의 총회를 스스로 합헌총회, 재헌총회라고 불렀고 구학파는 스스로를 개혁총회라고 불렀습니다. 신학파는 구학파가 자신들을 총회에 참석할 수 없도록 물리적으로 막았다고 보고 구학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신학파가 낸 소송에 대해서 펜실베니아 대법원은 신학파를 배제한 것은 분명히 합헌이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 장로교는 1837년 올드스쿨 장로교와 뉴스쿨 장로교 둘로 분열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획일화시킬 수 없지만 올드스쿨은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전통에 충실하려고 했고 뉴스쿨은 뉴 잉글랜드 전통에 충실하려고 한 것입니다. 뉴스쿨의 특징이 뭔지를 조지 말스톤은 복음주의 지성과 뉴스쿨 경험이라고 하는 Evangelical Mind and New School Presbyterian Experience라고 하는 1970년에 출간된 책에서 뉴스쿨의 특징을 세 가지로 지적합니다. 첫 번째는 부흥 촉진과 사회에 대한 관심을 혼합한 낙관주의적 민족주의입니다. 뉴 잉글랜드 청교도 전통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신학파 장로교인들은 미국의 건강이 영적인 복지에 달려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둘째, 이 장로교인들은 미국 문명의 혜택을 전파하기 위해서 소책제와 성경협회, 초교파 선교단체, 절제와 노예제도 표지와 같은 도덕적인 개혁을 촉진하는 조직과 같은 자발적인 협회의 활용을 선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학파는 부흥과 도덕적인 개혁을 모두 지지했습니다. 자연히 신학파는 칼빈주의 신학을 부흥 운동적인 방향으로 수정하고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에서 인간의 책임을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간 것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 구학파는 신학파와 반대 입장이거나 그런 견해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구학파는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죄성, 하나님의 교회의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교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구학파가 볼 때 신학파는 구칼빈주의를 수정하는 위협적인 존재라고 그렇게 비추어진 것입니다. 대표적인 구학파
지도자들로는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찰스 하츠와 사우스캐롤라이나 콜롬비아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제임스 헨리 돈웰,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와 버지니아와 텍사스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담니, 이런 분들을 대표적인 구학파의 지도자들로 꼽을 수 있습니다. 올드스쿨 지도자들은 그린, 존킨, 라타, 그리고 스프라그, 스미스도 대표적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스튜어트 로빈슨, 그리고 리치몬드 유니온 신학교의 토마스 팩, 그리고 세미얼 밀러 같은 인물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올드스쿨의 전통에는 프린스턴 신학교, 그리고 앤도버 신학교, 그리고 맥코믹 신학교, 리치몬드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 이런 학교들이 올드스쿨에 소속된 학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뉴스쿨은 장로교만 아니라 회중교회 지도자들도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뉴스쿨의 지도자는 나다니엘 테일러, 그리고 피치, 굿, 리치, 반즈, 리먼 비처, 스미스, 메이슨, 조시 더필드, 나단 비맨, 찰스 피니, 조지 취버, 사뮤엘 피셔, 그리고 토마스 맥컬리 같은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뉴스쿨에 속한 신학교로는 뉴욕의 유니온 신학교, 그리고 어번 신학교, 레인 신학교, 그리고 예일 대학교 신학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신학파 신학에는 조나단 에드워즈 2세, 세미얼 홉킨스, 그리고 조셉 베르라미가 중요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이들은 엄격한 칼빈주의를 수정하려고 했습니다. 뉴스쿨 장로교는 회중교회와 협력했고, 미국 국내 선교협회, 미국 해외 선교위원회를 결성해서 여기에 적극 참여했던 것입니다. 지역적으로 신학파는 뉴욕과 뉴잉글랜드에서 세력이 강했고, 그리고 구학파는 펜실베니아와 뉴저지 일부 남부에서 영향력이 강했습니다. 구학파는 프린스턴 신학교, 리치몬드 유니온 신학교, 맥코믹 신학교를 비롯한 신학교들, 그리고 신학파는 어번 신학교, 뉴욕 유니온 신학교 등이 참여한 것입니다. 1837년 이후에 사실 미국 장로교는 더욱더 신학파와 구학파의 대립이 첨예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 핵심은 노예제도 폐지 문제였습니다. 1840년대와 1850년대 신학파와 구학파는 노예 문제가 첨예한 이슈로 등장하면서 폐지와 찬성 쪽으로 양분되어서 내부적으로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것입니다. 2차 대각성 운동과 찰스 피니 부흥은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운동을 지지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회중교회와의 연합에 대해서는 단호한 결정을 내렸던 총회가 노예 폐지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고 미온적인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노예를 많이 소유하고 있던 남부 지역의 구학파를 의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온적이기는 선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ABC, FM과 AHMS가 노예 제도에 대한 입장을 거부하자 일부 장로교 교회는 노예 폐지를 주장하는 미국 선교회에 가입하였고, 교단을 떠나 회중교회나 자유장로교회로 적을 옮기는 현상도 발생했습니다. 반면 아프리카 계통의 미국인 목회자나 뉴스쿨의 지도자들은 노예 폐지 쪽으로 강하게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뉴스쿨 역시 노예를 폐지하지 않고 노예를 소유하지 않는 북부는 자유롭지만 노예를 소유한 남부는 더 노예 폐지에 대해서 미온적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흑인 목회자 데오도르 라이트는 미국 노예 반대 협회를 결성하고 또 미국 및 해외 노예 반대 협회를 결성해서 여기에 중요한 리더십을 발휘한 것입니다. 1837년 구학파와 신학파가 분열된 후에 다시 20년이 지난 1857년 노예 문제를 두고 신학파와 구학파가 분열되었습니다. 신학파는 북부, 그리고 남부, 그리고 구학파는 몇 년 유지하다가 1861년 여름에 구학파 총회가 156대 66의 투표로 가디너봄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남북이 다시 대립하기 시작했고 결국 1861년 구학파 총회 역시 남과 북으로 분열된 것입니다. 구학파 남부교회는 1861년 12월 4일 조지아주 어거스타에서 첫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1861년 남북전쟁이 발생할 때 미국 장로교는 북부 뉴스쿨, 그리고 북부 올드스쿨, 또 남부 뉴스쿨, 남부 올드스쿨, 이렇게 넷으로 분열된 것입니다. 이렇게 넷으로 분열된 근본 원인은 역시 노예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드스쿨이나 뉴스쿨이나 북부는 비교적 자유로웠지만 노예 문제를 적극 그래서 반대했지만 남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부는 뉴스쿨이나 올드스쿨이나 모두 노예 문제를 찬성하는 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를 많이 소유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1861년 남북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남부의 뉴스쿨과 올드스쿨 사이에서는 연합 문제가 자연스럽게 제기되었습니다. 둘의 연합을 반대하는 이들이 총회 안에 있었지만 다수는 연합을 지지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연합을 반대하는 이들은 만약 연합할 경우 뉴스쿨이 올드스쿨의 신학적인 전통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고, 연합을 지지하는 이들은 이에 대해 만약 연합하지 않을 경우에 뉴스쿨이 자신들의 신학교를 설립해서 신학파 신학을 널리 확산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맞선 것입니다. 연합을 앞장서서 반대했던 남부의 올드스쿨 신학의 거장이었던 제임스 돈 웰이 1862년에 세상을 떠나면서 연합 움직임은 더욱 속도를 내게 되었습니다. 남부 올드스쿨 총회의 또 다른 대변자였던 담리가 중심이 되어서 남부 뉴스쿨 대회와 그리고 남부 올드스쿨 대회가 1864년 연합에 성공하는 데 중요한 리더십을 발휘한 것입니다. 1865년 남북전쟁이 끝나고 PCCS라고 하는 이름은 PCUSA로 교단 명칭을 변경합니다. 남북 전쟁이 끝나고 북부 올드스쿨과 뉴스쿨 사이에도 연합 움직임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1868년 북장로교 총회에서 연합안이 통과하지 못하자 각 노예 연합안을 놓고 의견 수렴을 했고, 노예의 통과를 보아서 이듬해 1869년 뉴스쿨과 올드스쿨의 연합이 성사되었습니다. 1869년 북장로교 올드스쿨과 뉴스쿨이 재연합하고 명칭을 PCUSA라고 이름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869년에 이르러서 미국 장로교는 남부 PCUS 그리고 북부 PCUSA로 양분되었습니다. 후자를 북장로교 그리고 전자를 남장로교라고 불렀습니다. 정리한다면 독립 이후 낙관주의적 세계관의 등장, 유럽 계몽주의 영향, 청교도 칼빈주의 수정, 사회개혁운동, 노예 문제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미국에서는 갈등과 대립이 더욱 심한 것입니다. 회중교회와 연합 문제와 노예 문제를 두고 미국 장로교가 1837년 신학파와 구학파가 분열되었다가 노예 문제로 남북전쟁이 1861년 발발하면서 구학파와 신학파가 각각 남북으로 분열되고 만 것입니다. 지역적인 연대는 신학적인 연대를 넘어서는 더 강력한 결속력을 지닌다고 하는 것을 역사가 증언해 줍니다. 남부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고 북부는 유연한 입장을 취한 것입니다. 1861년 남북전쟁에서 결국 1865년 북군의 승리로 전쟁이 종식되죠.
북군의 우세 속에 남군은 북군에 맞서야 했고, 남부의 뉴스쿨과 올드스쿨은 1864년 연합하였고, 북부의 뉴스쿨과 올드스쿨도 1869년에 연합한 것입니다. 1869년 재연합할 때 총회는 신학교 교수직에 대한 모든 임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통과시켰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